고대 한반도의 남부 지역은 일본이 지배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광개토태왕비에 나온다. 이것이 임나의 본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런 개소리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 일본 고대 사학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은근슬쩍 옹호하는 인간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대사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글자가 빠지거나 훼손되어 잘못 해석하면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32글자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100년이 넘게 대립해 왔습니다. 가야는 일본이 지배했다. 쇼하고인데 그 반대거든. 1883년 일본군의 밀정이었던 사코 가케아키가 중국 남만주 지방 지역에서 광개토 태왕비를 발견합니다. 사코는 비문에 적힌 1775자를 빠짐없이 탑본해서 육군 참모본부에 가져가 비밀리에 해독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걸 토대로 한반도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느니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선전선동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식민 지배를 받는 36년 동안 식민 교육으로 인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관이 완전 개박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1972년 10월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입을 다물게 만드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코가 일본이 유리하게 비문에 25글자를 변조했다. 사코가 만들어 온 최초의 탁본은 묵수곽전본이라는 방식으로 만든 탁본인데요. 이 방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면에 종이를 댄 뒤에 얇은 종이를 통해 비쳐 보이는 글자 획을 필기 도구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까맣게 칠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비면 그대로 찍어내는 탁본이라기보단 작업자의 주관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모사본이라는 거죠. 이진희 학자는 사코본과 이후에 찍은 여러 탁본과 비교하며 연구한 끝에 글자 획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기울기가 변하는 상식을 벗어난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원인이 비면에 발라진 석회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로써 광개토 태왕비에 대한 한일 대립에서 한국적으로 급속도로 기울게 됩니다. 와, 이 새끼들 역사 왜곡하려고 유물까지 조작했네. 사과하라, 배상하라. 혼다 바카나. 이때부터 한국 사학계는 신나게 일본 사학계를 까기 시작했고 일본은 입을 꾹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학자의 왕지엔친이 한일 사학계의 대립을 보고 본인이 광개토 태왕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왕지엔친은 중국 사람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광개토 태왕비가 있는 지역 주민까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태왕비가 있던 지역은 오랫동안 농업을 하며 살던 지역이라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조사한 결과 비면에 석회를 바른 건 이 지역에 살던 중국인 2명이 탑본을 찍어주는 장사를 하는데 비면이 울퉁불퉁해서 종이가 쉽게 찍히고 글자가 제대로 안 찍히자 탁본이 잘 찍히고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면에 석회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본은 석회를 바르기 전인 원석 탁본과 이후의 탁본을 비교 분석해서 글자의 조작이 있었다고 하기엔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야, 중국이 조작 아니라잖아. 아니라 이거 내가 빗소를 하다가 악 하고 멈춘 구간이 있었다니까. 그게 조작 증거야. 이렇게 광개토 태왕비 석회 조작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광개토 태왕비의 10여년 기사가 일본에 유리한 내용일까요? 제일교포의 이성시 역사학자가 10여년 해석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삼국 사기 기록에 의하면
광개토 태양비는 정사 역사 기록이 아닌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버지의 업적을 더 크게 기리기 위해 태양비에 외라는 세력을 강한 세력으로 MSG를 쳤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광개토 태양비를 둘러싼 역사 대립은 여전히 한국적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니 중국이 고구려가 자기 역사라며 광개토 태양비를 가지고 동북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